뉴욕 허드슨 강 위에 떠있는 꽃잎 모양의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라 불리는 이곳은 문을 열자마자 뉴요커들의 새로운 성지가 됐습니다. 버려진 부두 하나가 공연장이 되고 놀이터가 되고 전망대가 된 겁니다. 설계자는 영국의 스타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 그런데 이 헤더윅이 다음 무대로 고른 곳이 다름 아닌 서울에 있는 한강의 노들섬입니다. 2019년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노들섬이 스타 디자이너의 감각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한강을 대표할 글로벌 예술섬으로 또 한 번 도약하는 겁니다. 한강 위에 있는 작은 섬 노들섬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월드꽉 확정합니다. 전 세계 도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과 바다를 낀 공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런던 사우스뱅크가 대표적입니다. 런던은 템스강을 따라서 이 사우스뱅크 일대를 테이트 모던 국립극장, 공연장과 산책로가 이어지는 문화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도 마리나베이를 처음부터 관광국가의 얼굴로 설계를 했습니다. 마리나베이 저수지 위에 세워진 가든스바이더베이 인공정원숲은 문을 연 지 6년 만에 누적 관광객 5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는 낡은 항만을 하펜시티로 바꿨습니다. 157헥타르 규모의 여의도 면적 절반 정도의 낡은 항만, 산업지대를 주거와 업무, 도시문화, 교육, 관광이 섞인 새 도심으로 만든 겁니다. 그 중심에 들어서 있는 엘프 필하모니는 공연장인 동시에 전망대입니다. 개장 이후 2,500만 명이 찾았고요. 해마다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을 이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 도시들은 단순히 강변을 예쁘게 꾸미는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 이유를 찾고 또 도시를 기억하게 할 장면을 만드는 도시의 얼굴이 될 브랜드로 강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노들섬은 1917년 한강 인도교를 건설하며 조성된 석축에서 출발해 2019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첫 발을 내디딘 곳인데요. 그 문화적 기반 위에 예술과 자연을 더해서 비로소 완성된 결실을 맺을 예정입니다. 2025년 10월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착공식이 열렸고 서울시는 기존 공간과 생태를 보존하면서 지상 전체와 수변, 공중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해 시민들에게 선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 혜택을 보는 거는 서울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일상에서 한번 좀 큰 전환이 일어나고 다른 세계로 가는 것 같은 경험을 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노들섬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또 앉아서 피크닉도 이렇게 즐기고 했습니다. 걷기 좋고 그런 분위기로 좀 발전되면 사람들도 많이 더 오고 이용 많이 할 것 같아요. 전체 설계를 맡은 건 영국의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가 내놓은 설계안의 이름은 사운드스케이프인데요. 우리말로는 소리 풍경입니다. 서울을 둘러싼 산들의 능선과 물결치는 음파 모양에서 영감을 얻어 상공에 유영하는 7개의 공중정원을 제안한 겁니다. 하부 구조체와 연결된 기둥 위에 꽃잎 형태의 정원들을 띄우고 숫자 8자 모양의 공중 보행로로 연결해 한강과 서울 전경을 한눈에 담아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한강대교를 지나는 차량과 보행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한강의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 속 쉼표 같은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서측 공간은 석양과 다채로운 한강뷰를 편안하게 누리는 문화 여가 공간으로 거듭나고요. 동측 공간은 다양한 나무가 층을 이루는 생물 다양성의 숲과 탐방로가 어우러져서 도심 속 생태 가치를 느끼는 휴식처로 채워집니다. 걷는 발걸음마다 서울의 자연과 스카이라인 그리고 문화적 감성을 일상에서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공중 정원에서 이 도시를 서라운딩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경관이 가장 큰 매력일 것 같고요. 동시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에서 그 공간을 바라보는 그 자체로 아트하게 보일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헤더윅은 허드슨강의 리틀 아일랜드,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등 이미 여러 도시에서 수변 도심 랜드마크를 만들어온 인물이고요. 또 2025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의 총감독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노들섬을 두고는 이미 훌륭한 섬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잠재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원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It is a park, but it's more than a park because it's an island and our aspiration is that it's a people's palace. So it has one job really, and it's to
be a meeting point for the city and somewhere that isn't just an ordinary park, but is a place that is the culture of Seoul turned back to you, the people of Seoul. So it needs the collaboration of the city to help us make it good. 완공되면 노들섬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섭니다. 공중정원에는 전시 공간과 전망대가 들어서고요. 동쪽 숲은 다양한 나무가 층을 이루는 생물 다양성의 숲으로 새로 조성이 됩니다. 한강대교 하부에는 미디어 파사드 아뜰리에 노드를 운영해서 여의도와 잠원을 오고 가는 한강버스에서도 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과 예술 그리고 쉼이 한 섬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셈입니다. 일단 바뀌면은 신기해서 한 번씩은 더 와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관광 명소 차원에서 많이 그래도 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건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좋겠다 생각하고 있죠. 하늘예술정원이 들어서는 중기 사업의 완공은 2030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지만 시민들이 한 발 먼저 만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변 문화 공간인데요. 무엇이 달라지나 보면 지상과 수변을 잇는 구간에는 강렬한 벽돌 색감의 입체적인 틈새 정원이 조성되어 자연스러운 길 안내를 넘어서 예상치 못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요. 기존의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동측 헬기장 부지는 무럭새와 수크령 같은 자생 그라스 수종을 심어서 한강 바람에 순응하는 물결치는 초지 경관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이 밖에도 자유로운 피크닉과 소규모 이벤트가 가능한 생태정원, 친환경 소재로 꾸며진 놀이정원, 수국과 자갈 산책로가 어우러진 휴식 공간이 차례로 들어섭니다. 탁 트인 한강과 노을을 편안히 앉아서 누릴 수 있는 웰컴 매트에 누구나 모여서 쉬어가며 2027년 하반기 완공돼 수변 문화 공간의 핵심이 될 수상 정원의 모습을 미리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노들섬 하나의 변화로 그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우선 시민들의 문화와 여가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동안 서쪽 일부에만 모여있던 이용객들이 섬 전체와 수변, 공중까지 넉넉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강버스, 한강숲, 자연형 호암복원 등 한강 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여러 퍼즐 조각이 노들섬을 중심으로 함께 맞춰지고 있습니다. 2026년 가을 노들섬의 문이 시민들에게 먼저 열립니다. 그리고 2030년 노들 글로벌 예술섬 전체가 완성이 되면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은 한층 더 넓고 깊은 매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세계가 주목할 한강의 새로운 얼굴, 노들섬은 과연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그 변화가 벌써 기대됩니다. 월드꽉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